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스데스크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탈핵운동가 출신의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지진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26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여부가 논란을 빚었지만 격론 끝에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수명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합의까지 못 가게 된다면 비관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안전에 대한 기준이 위원들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탈핵운동가로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법정 증인으로 나와 수명 연장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위원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내로 통과시키라는 얘기를 청와대에서 한다. 김 교수는 또 월성 1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자료 제출이나 토론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 연장 표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론 인터뷰 대신 해명 자료를 통해 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 제기는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진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대구 경북의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정근호 박사는 CEO 브리핑을 통해 지진과 해일에 대비한 원전 방제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산업시설구와 주택 등의 보호를 위해 광역단체 간 협의체인 가칭 동남권 지진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여건에 맞는 대피소 선정구와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해 복지 기능을 갖춘 대피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영남 지역의 터널과 교량, 제방, 수문 등 2,500여 개 시설물에 대해 올해 말까지 내진 성능 민관 합동 특별 점검을 합니다. 점검팀에는 공무원과 설계 감리업체, 구조 토질 기술사, 안전점검 기관 기술자 등 570여 명이 참여해 시설물 침하 조사와 비파괴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위험 요소나 긴급 조치가 필요할 경우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아 조치 방안을 마련합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지역 고등학교가 신입생 유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평준화 대상에 포함된 학교는 학급수 유지가 가능하지만 비평준화고와 실업계고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외곽에 자리 잡은 한 고등학교입니다. 평준화 대상 학교가 아닌데다 올해 중학교 졸업생까지 급격히 줄어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졸업생들이 우수대학에 진학한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마치 대학교처럼 학교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포항시 북구를 중심으로 입시 설명회도 여러 번 열어 학교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연수도 많이 하고 학생부를 꼼꼼하게 잘 기록해서 수시 전형에서 타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포항 지역 학생 수 감소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은 6천 명이 조금 넘지만 내년 입학생은 5,500명으로 무려 580명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매년 경주와 안동, 김천 등 비평준화 지역으로 포항 출신 학생이 200명 이상 빠져나가다 보니 지역 고교는 학생이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우선 내년도 포항 지역 고교의 학급당 정원을 30명에서 28명으로 줄여 학급 수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파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해서 적정 수의 학급 감소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린 외곽지 비평준화 고교와
7업계 고등학교는 학교 존속을 위해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전으로 말하면 포항시 지역이고 예전에 영일 공부만 지금 평준화에 빠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한다고 해서 평준화에 편입을 시키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편입을 안 시키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포항시 전체를 묶어서 평준화 지역으로 하고 또 그게 또 거리가 멀다면 남북구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면 인원이 부족한 거 해결이 되지 않느냐. 앞으로 학생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교육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화물연대가 9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들은 부산으로 내려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지부 조합원 300여 명은 부산 신항에서 열린 집중 결의대회에 참가해 화물 노동자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갔으며 조합원들이 부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포항 철강공단 업체들의 제품 출하는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당분간 지부별 투쟁 대신에 부산 신항의 조합원을 집결시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며 오늘부터는 매일 3차례씩 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놓고 대구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작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북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으로의 이전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기 좋은 정치는 K2 이전 결사 반대한다! 영천 지역 10여 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K2 군공항 영천 이전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투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가뜩이나 탄약창 같은 군사시설로 개발 제한 등의 각종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영천이 또다시 군공항 이전으로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대화도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전화통화 당연히 안 됩니다. 저 소음 듣고 살이 찌겠습니까? 안 그러면 새끼를 똑바로 놓겠습니까? 우리 농민들, 영천 농민들이 이거 못 막아내면은 우리 살 자격도 없어요. 특히 현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 추진이 대구 시민의 민원 해결 차원이라는 격한 반응도 나오는 등 공항 이전 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자기 지역의 군공항을 경북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님비 현상이 아닙니까? 경북 지역에서 K2 군공항 반대 움직임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2를 포함한 대구공항 유치 의사를 밝힌 의성과 군위군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가운데 대구 인근 나머지 지자체들도 개발 이익과 주민 여론 등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는 이달 말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복수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최종 결정, 주민 투표, 이전지 선정 등의 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탓에 대구공항 통합 이전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도청의 부서 증가율이 직원 증가율을 앞질러 행정서비스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과 설치 자율화 조치 이후 경북도는 지난 2006년 말부터 지난해 말 사이 43개였던 과가 57개로 늘어 3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 수는 4,132명에서 5,291명으로 28% 증가에 그쳐 행정 서비스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선내화는 오늘 포스코와 732억 원 규모의 내화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조선내화의 지난해 매출액의 10.06%에 해당되며 계약 기간은 201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편 조선내화는 포스코와 지난 7월 1,554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태풍과 적조 등 자연재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양식 어민들의 수산물 양식 재해보험 가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 육상 양식어가 70여 가구 가운데 재해보험 가입어가는 35어가, 해상 가두리는 35어가 가운데 4가구만 재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료의 75%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원해 결과적으로 개인은 25%만 부담하면 되는데도 재해보험 가입이 저조하자 경상북도는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190여 어가가 종사하는 우렁쇠이의 경우 물렁병 피해가 많지만 보험사에서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민물고기연구센터는 오늘과 내일 영덕과 울진 등 동해안 4개 시군 하천에 어린 다슬기 70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방류하는 어린 다슬기는 성숙한 다슬기로부터 자연 출산을 유도해 5달 동안 사육한 1cm 크기의 다슬기입니다. 다슬기는 반딧불이 유충의 먹이이자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 회복에 중요한 수산 자원이지만 수질 오염과 무분별한 채취로 자원량이 부족해 국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내일 하는 제403차 민방위의 날 전국 지진 대피 훈련을 앞두고 포항시는 오늘 자체적으로 지진 도상 훈련을 했습니다. 포항시는 1시 반부터 재난상황실에서 29개 읍면동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건물 붕괴와 가스관 폭발 등의 상황을 가정하고 주민 대피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특히 포항은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어서 반복된 훈련만이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전국 단위 지진 대피 훈련에도 적극 참여해 대피 장소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포항 24도, 경주 2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요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을 보였는데요. 내일은 동풍이 멈추면서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포항이 24도, 경주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도 맑게 개면서 가을볕색이 참 좋겠는데요. 가을볕은 보약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죠. 가을에는 봄보다 습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는 햇빛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가을볕은 좀 더 상쾌하게 느껴지는 건데요. 아무리 몸에 이로운 햇볕이라지만 장시간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울진 등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 14도, 포항 16도, 경주 12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 24도, 경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가 되면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15도, 독도 18도,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21도입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구름만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회기 중 국외 여행으로 무리를 빚은 경북도 의원 그리고 함께 간 영주시 의원 일행이 제비로 받아간 여비 일부를 환수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도의회는 회기 중 국외 여행을 다녀온 도의원 3명 중 제비를 받아간 1명이 출장 일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함에 따라 숙식비와 일비 등 일일치 여비 18만 원을 최근 환수했습니다. 영주시의회도 함께 간 시의원 6명이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돌아와 관련 조례에 따라 일일치 여비 16만 2천 원씩 모두 97만 2천 원을 열흘 뒤 회수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을 함께 다녀온 이들은 귀국 일자에 맞는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해 일정을 앞당겨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 연구의 포스코 캠텍 프로 바둑팀이 올해 KB 바둑리그에서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최근 한국 물가 정보를 4대1로 꺾으면서 11승 4패를 거두어 최종 라운드 결과와 상관없이 정규 시즌 1위를 확정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2010년부터 포항 연구의 남자 프로바둑팀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여자 프로바둑팀도 창단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18일 화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